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을 위한 특화 주거 서비스가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인 장애인 지원주택 첫 입주가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2일 장애인 지원주택 24채에 총 32명이 입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68채 공급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78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회 파행으로 법안 통과가 막히면서 주택 청약 업무가 내년 2월부터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2월 주택 청약 관리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었지만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달 초를 2월 업무 이관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준공된 충북 옥천군 난내면 소재 방화목교 일부 구간이 도로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화목교 구간에 안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70m 길이의 방화목교 보험 방향 2개 경관을 철거하고 재시공합니다. 내년 2월부터 철거를 시작하고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장애인 지원 주택은요,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장애 등으로 독립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과 또 각종 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정책인데요. 대형 시설에만 의존하던 장애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자 이런 취지로 추진이 됐고요. 오는 2022년까지 총 278개 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 이 시간 알짜배기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면서 생기시는 모든 궁금증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바로 출발할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바로 용산 전문가이신데요.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의 강의가 일단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있으면은요, 2020년인데요. 오늘 강의가 2020년에 집중해볼 지역은입니다. 용산 전문가이신 만큼 아마도 용산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쫑긋 세워보시고 집중해보시죠.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제가 한 달밖에 안 남은 2019년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2020년, 대망의 2020년도에 가장 주목해야 될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앞으로 5, 6년, 7, 8년 동안 계속해서 서울권역의 최대 이슈 지역으로 떠오를 지역 딱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그 지역이 바로 어디일까요? 네, 먼저 보도자료를 살펴드릴 텐데요. 내년부터 가장 핫이슈 지역으로 떠오르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집가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 바로 강남권에서는 삼성 역세권 GBC 센터의 주변 지역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지역은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용산권역 국제업무단지와 아울러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될 서울역 역세권을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도자료를 살펴드리면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해서 서울 시내 개발 부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이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강남권역에 있는 삼성동 GBC, 영동대로 잠실 마이스 센터의 착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7조의 금액을 투자를 해서 본격적인 초고층 랜드마크로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에 발맞춰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도 무려 1조 6천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도심권을 대표하는 마이스 센터와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경기가 워낙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 침체를 뭘로 확장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건설 경기 부양 정책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난주에 삼성동 글로벌 비즈센터 GBC 인허가 착공의 허가가 떨어졌고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앞둡니다. 용산 역세권뿐만 아니고요. 삼성 역세권역에 이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삼성 GBC 착공과 발 맞춰서 바로 탄천을 바라보고 있는 잠실 종합경기장에도 마이시설과 상업 업무시설 개발을 통한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 예정이고요. 특히 삼성역 2호선 라인이죠. 봉은사역 9호선 라인에 약 4만 평 규모의 환승 역세권 센터로 영동대교 지하화 개발 사업 또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권역은 삼성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축이 완성이 될 예정이고요. 도심권은 바로 어디냐. 서울역 역세권,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다시 본 궤도에 올라서 강북판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됨으로 해서 상업 업무 복합타운으로 랜드마크로 개발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020년에 집중해야 될 지역은 딱 두 곳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은 바로 삼성역 GBC와 서울역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삼성 역세권역의 현대차 글로벌 비즈센터 플러스 영동대로의 지하도시 개발 사업들, 잠실 종합경기장의 마이스 종합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려 7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강남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심권역에는 용산 역세권과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국제업무단지에 발 맞추어서 용산 역세권역의 복합 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이고요. 그에 발 맞춰서 서울역 마스터플랜 철도 지하화와 국제업무단지의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이후에 2020년 이후에는 삼성동 GBC를 중심으로 한 접근성에 따른 부동산 가격,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으시겠고요. 용산권역에서도 서울역 북부 역세권, 남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수혜 지역을 공략하는 것이 앞으로 내년 이후에 투자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삼성역 GBC 지하도시와 잠실 마이스 종합개발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삼성동 GBC가 인허가가 지난주에 바로 떨어졌고요. 105층 규모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가 입주할 예정이고요. 6성급 호텔과 컨벤션 상업 업무시설과 지하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다. 상주 인구가 2만 명 이상 될 예정이고요. 유동 인구만 10만에서 20만 명 정도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권은 삼성동의 그런 접근성에 따라서 지가가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동대교 지하 사업도 무려 2조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서 만들 예정인데 지상으로는 이런 공원 광장과 지하 6층까지 GTX B, C 노선 또 위례 신사선 버스 환승 정류장을 다 지하에 만듦으로 해서 지하에 새로운 도심권역 강남권을 대표하는 지하도시가 개발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탄천을 건너가시면 바로 잠실 종합경기장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과 앞쪽 라인은 스포츠 문화 마이스 산업과 전시 컨벤션 6성급 호텔이 들어옴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7조가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함으로 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강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타운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은 특히 수도권의 집값은 GTX가 결정할 예정인데 삼성 역세권역의 GTX A 노선과 C 노선 그리고 또
B 노선은 용산 역세권과 서울 역세권을 지나다닐 수 있는 교통 환승 역세권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철도 지중화 사업과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연계됐을 때는 서울 역세권, 캠프킨 남영 역세권과 서울역 용산 역세권 국제업무단지 아우르는 그런 상업 업무 복합 랜드마크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한화그룹에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스타트를 했습니다. 서울역 마스터 플랜에 의한 서울역 복합시설 개발과 철도 지중화 사업들 계획돼 있고요. 용산의 가장 큰 개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국제업무단지 GTX A 노선 그리고 또 B 노선, C 노선 중에서 2개 노선이 들어올 예정이고 게다가 신안산선과 신분당선이 용산에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용산권과 강남권이 앞으로 서울권역의 지가를 상승폭을 가장 크게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입지를 살펴봐야 되느냐. 삼성동 GBC 글로벌 비센터와 잠실 종합경기장과 영동대로 지하사업의 가장 큰 수혜 1차 수혜 지역은 도보로 5분에서 10분 안에 얻을 수 있는 1km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역은 지금 지가가 많이 반영이 됐죠. 그리고 아파트 위주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투자금 자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이 삼성 글로벌 비센터의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은 어디냐? 바로 한강을 건너가시면 영동대교나 청담대교를 지하철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버스 정류장, 세 정거장만 바로 넘어가시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양동 강변, 구의, 건대 입구 역세권역의 개발 사업뿐만 아니고요. 한강변의 개발 가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대체 투자지로서 수혜지로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공과 민족공원 개장과 남영 역세권의 캠프긴 부지가 개발되면서 철도 지중화 사업이 될 때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은 바로 청파동 라인이고요. 그중에도 청파동 1가가 서계 특별계획구의 재개발구역, 청파 1구역의 재개발 사업의 가운데 낀 지역으로서 개발 압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개발될 수 있는, 가장 개발 압력이 커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2020년에 우리가 집중할 지역으로 현대차 GBC 본격 개발 추진되는 삼성역 일대, 그리고 항상 강조해 주시는 용산역에서 서울역 일대를 좀 추천해 주셨는데, 자, 각 지역의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내년부터 가장 집중해서 투자를 할 지역, 바로 강남권역의 삼성동 GBC를 중심으로 한 지역과 용산 역세권의 경부선 라인 중에서도 가장 빨리 사업이 되는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삼성동 GBC 같은 경우는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요. 아파트 평당 시세가 신축 기준으로 해서 지금 평당 7, 8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또 수익형 부동산, 상업지 땅값 자체 거의 4억에서 5억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접근하시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지금 또한 실거주나 투자 금액을 10억 이상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삼성동 GBC 개발이 될 수 있는 삼성동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 1차 수혜 지역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동의 GBC 개발 계획을 수혜를 얻어가고 싶지만 큰 금액을 움직이시기는 좀 어렵다. 또 소액 투자하시면서 향후에 큰 시세 차익과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한강을 건너갈 수 있는 직선거리로 3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광진구 자양동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세권과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양동이 1, 2, 3, 4가로 굉장히 넓은 규모로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역세권과 한강변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잘 잡고 움직이시는 게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의 가장 큰 배후 주거 지역이면서 철도 지중화와 용산 민족공원, 도보로 15분 정도면 이동을 할 수 있는 청파동 지역의
투자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 지역 중에서도 청파동 1, 2, 3, 4가 라인 중에서도 일가 쪽이 앞으로 투자 가치가 가장 높아지고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일권 대표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에 저희가 만나보는 지역들도 강의 시간에 만나본 지역과 좀 관계가 있을까 궁금한데요. 오늘 두 지역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입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역 역세권 개발에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청파동, 그중에서 일가 라인을 먼저 가보실 때고요. 두 번째 가보실 지역은 강남권에게 핵심 이슈입니다. 삼성동 GBC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에 착공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입주까지 5, 6년 남았는데요. 그런 삼성동 GBC 개발에 가장 큰 수혜를 얻고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소액 투자, 한강변 역세권 개발의 가치를 얻어갈 수 있는 광진구 자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용산구와 광진구로 각각 떠나보겠습니다. 일단 용산으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박일권 대표와 첫 번째로 함께할 곳 바로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일가입니다. 1호선과 4호선,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까지 함께 이용 가능한 서울역 주변에서요. 저희 오늘 투룸보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볼게요. 시세 살펴보시죠. 약 4억 1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잡혀 있네요. 자, 2020년에 이곳에 주목하라 대표적으로 용산을 꼽아주셨는데 오늘 살펴볼 곳이 용산구 중에서도 청파동 일가입니다. 이 주변 입지 환경 어떨지 살펴주시죠. 네, 제가 용산 전문가로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서울의 중심은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의 중심에 용산 민족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측편은 한남 뉴타운, 남측편으로는 동부이촌동, 또 서측편으로는 용산 역세권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입지는 최고입니다. 하지만 개발이 확정돼 있어서 소액 투자하시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그 대안으로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가성비 높은 투자는 어디냐? 바로 용산 역세권과 남영 역세권을 아우르는 경부선 라인의 서측편이다라고 늘 강조를 드리죠. 그중에서도 서울역 바로 앞쪽에 서계 특별계획구역 개발이 확정돼 있고요. 재개발 1구역도 개발이 스톱됐다가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낀 지역이 바로 청파동 1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파동 1가와 2가, 3가가 나눠져 있는데 1가의 투자 가치가 높은 이유는 바로 도보로 서울 역세권을 5분,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고요. 위로는 서계 특별계획구역, 아래로는 재개발 1구역 개발이 확정됐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시간상의 문제지 개발은 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갖춰지고 있다. 또한 도보로 15분 정도면 바로 용산 민족공원까지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하단부에는 남영 역세권역의 캠프킴 부지 개발 사업들, 또 가장 핵심 이슈인 철도 지중화 사업이 실행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청파동 일가 라인 같은 경우는 개발 시에는 1,500에서 2,000세대 대규모 브랜드 타운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과 면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역 역세권 개발의 수혜를 앞으로 가장 크고 확실하게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의 대표적인 호재들을요. 이곳 청파동 일가에서 위에서 그리고 아래에서 동시에 이 호재의 수혜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이 호재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서울역 용산 마스터 플랜, 서울역 북부 남부 역세권 개발사가 철도 지중화, 바로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의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겠고요. 한화그룹 타운 비즈니스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오피스 컨벤션 레지던스 오피스텔 판매 문화시설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주거시설은 단 한 채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변 지역, 특히 청파동 라인에 집가상승폭을 굉장히 키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역 통합개발과 철도 지중화 역세권 개발 사업의 본격화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시작되기 때문에 용산권역에서 가장 크고 빠른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 또 GTX A 노선 서울 역세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스를 치고 착공에 들어갔고요. 향후 B 노선 신안산선 연장선까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의 허브로서의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73만 평의 민족공원 상단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관광지 상권으로서 바뀔 수 있는 가치를 갖추고 있고요. 캠프킴 부지와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그런 개발
따른 이슈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다양한 개발 포인트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재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용산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접근하기엔 내겐 너무 좀 버거울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용산구 안에서도 청파동 일가가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좀 가격 분석 부탁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가성비 뛰어난 이유,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는요. 이 경부선 라인의 서측편 개발 이슈가 살아남에 따라서 지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원효로 일가와 용문동 라인까지는 매매가자 때 투룸 기준에서 5억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투자 금액 자체도 2억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파동 라인은 또 4억대 초반에 투룸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임대 예정 금액은 약 2억 2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1억대 중후반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와 용산 역세권 또 내년부터 시작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에 가장 큰 수혜를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면은요. 서울역 마스터 플랜 북부 역세권과 경부선 지하와 용산 민족공원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탁월한 입지와 개발 이슈에 따른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겠고요. GTX AP 노선과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철도 교통의 허브, 또 서계 특계 구역과 청파 1구역 재개발로 인한 개발 압력과 개발 예정지로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과 중장기적인 그런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투자 가치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투자 금액 아직은 1억 원대에 접근 가능한 용산구 청파동 일가의 투룸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2호선과 7호선 함께 교차하는 건대입구역 주변에서 저희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볼게요. 시세 살펴보시죠. 약 3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잡혀있네요. 자, 건대입구역에 일단 딱 내리면은요, 맛집도 정말 많고 젊은이들이 참 많은 번화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역 근처부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입지 환경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건대 상권 굉장히 활발하게 커지고 있고요. 상권만 발달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삼성동 GBC 글로벌 빌센터 개발에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후광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될 텐데요. 바로 삼성 역세권과 봉은사 역세권 철도 지중화와 잠실 종합경기장의 마이센터 개발 사업들 직선거리로 바로 3km 떨어진 지역이 바로 건대 입구역과 자양동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하철역으로 한정거장이면 뚝섬 역세권, 위로 가면 건대 입구역,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가장 좋은 전철 역세권이면서 지하철 한두 정거장 영동대교를 타고 넘어가시면 3km 차량 안 막혔을 때는 5분에서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 한강변의 가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고가 아파트 바로 다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강변의 가치와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개발이 됐을 때 개발의 압력 또 더블 역세권 주변 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과 구의 강변 역세권역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향후 삼성동 GBC의 후광역과뿐만 아니고 성수동과 구의 강변 역세권 개발 사업과 한강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른 수혜를 앞으로 크게 얻어갈 수 있는 탁월한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곳 광진구 자양동에서요. 바로 위쪽에 삼성역 쪽 현대차 GBC 수혜 그대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하셔서요. 개발 호재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 도움 주시죠. 네, 차량으로 5분이면 바로 삼성 역세권역에 도달할 수 있고요. 중공 역세권역에 있는 의료, 행정, 문화 복합타운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의 역세권역의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 1구역과 5구역이 앞으로 복합시설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동서민 터미널에 이런 신세계 상업 업무 시설들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개발 가치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으면서 핵심적인 역세권역에 철거가 들어가고 재개발, 재건축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건축의 이슈들, 재개발의 이슈들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감에 따라서 개발의 압력과
한강변의 가치를 조망권을 갖춘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가치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남권은 너무 비싸니까 이를 대체하는 지역으로 저희가 광진구 쪽에 지금 집중을 해보고 있는데요.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매매 가격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한강변에 있는 마포, 용산, 성동구의 지분 시세 가격이 지분당 거의 1억대를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 광진구 자양동 한강변에 있는 매물의 매매가는 3억 4천에서 3억 6천대, 3억대 중반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임대 예정가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따라서 너무 좋은 교통 환경과 강남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2억 4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전세를 안고 투자했을 때는 1억 정도, 1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비교적 소액 투자로 해서 한강변의 역세권, 더블 역세권의 가치가 있는 그런 최고급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동 GBC와 3km, 차량으로 5분,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버스를 타고 가셔도 세네 정거장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동 GBC 개발에 지속적인 수혜를 얻으면서 배후 주거질서의 가치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저평가된 미개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영원 대표님과 함께 광진구 자양동에서 토론까지 만나봤고요. 그리고 대표님과 함께 방송 이외에도 또 따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료 1대1 상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신 다음에 우리 대표님과 용산 지역에 대한 모든 것 알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이 시간 채워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들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1월 2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5%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4.3으로 전월 대비 9.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규제 대상인 서울 지역에 대한 주택사업 기대감이 위축되면서 정비사업 추진과 신규 수주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모든 정보 관련한 궁금증은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메시지 보내주시면 또 따로 상담 도움 드릴게요.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은요. 도심제
미래재생연구소의 최한희 팀장님이십니다.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돈 되는 부동산 찾으러 두 지역을 한번 떠나볼 텐데 네. 각각 어디일까요? 네, 일단 종로 먼저 가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남 쪽으로도 가실 텐데 종로 쪽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상업시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 자체가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투자를 하셔도 좋은 지역이 되겠고요. 이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일어나는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볼 때 굉장히 미래 가치 측면에서 높은 동네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지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종로구 그리고 강남구 모두 좀 안심하고 투자할 만한 지역인 것 같은데요. 일단 종로구로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최한희 팀장과 첫 번째로는요.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로 가보겠습니다.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아파트를 찾아오셨는데요. 자, 시세 살펴보시죠. 약 3억 1,800만 원에서 3억 4,800만 원까지 예상되나요? 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아파트. 이런 조건만으로 참 매력이 넘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 확인해 주시고요. 이 종로 쪽 주변 환경 살펴주시죠. 네, 일단 이 종로 자체가 굉장히 유동인구도 많고 상업시설들이 작은 상업시설이 아니고 굵직굵직한 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먼저 지하철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로는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한 도보권으로 5분 이내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145선 동대문역도 한 5분에서 6분 거리에 만나보실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이 지역을 보면 이제 서울 어디를 뻗어 나가든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주변에 이제 교통 시설 자체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뭐 자가용을 이용하셔도 중간중간 막히는 곳은 있지만 어디로 뻗어 나가든지 편하게 뻗어 나갈 수 있는 서울의 중심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이 서울 4대문 안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동대문 패션타운에 약 70만 명의 상주 인구가 있고요. 150만 명의 유동 인구를 배후로 두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반경 5km 내에 학교들이 참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성균관대 있고요. 경기대 있고요. 한성대 있습니다. 또 카톨릭대, 성신여대, 서울대까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서울대 병원이나 뭐 고려대 병원, 한양대 병원 이곳도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큰 병원이 옆에 있으면 왠지 든든한 느낌도 들고 원래 이제 병원이 하나 들어서면 집가 상승이 굉장히 잘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주변에 집가 상승을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잘 자리 잡고 있는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임대 목적의 투자자들을 보실 때는 임대 목적의 투자자들이 보실 때는 수요 자체가 너무너무 풍부하고 처음에 이제 상담하실 때 저는 공실 때문에 투자를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동네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직접적으로 살아보실 때도 중간에 백화점이나 뭐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뚝 둘러싸여 있고 숨 쉴 만한 우리가 좀 걸어서 뭐 운동도 하고 조깅도 하고 이럴 만한 공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창덕궁 있고요. 그리고 종묘도 있습니다. 동대문 역사 문화공간 이쪽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직접적으로 가서 힐링을 누리기에 충분한 공간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녹지와 휴식도 충분히 잘 갖추어져 있는 동네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상권인 만큼 잠재력도 그만큼 많이 품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요즘 이곳 좀 분위기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종로 쪽에서 어떤 호재들 뭐 추진되고 있는 소식들이 있나요? 네, 일단 이 사대문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곳은 노후화된 시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노후화가 됐다라는 것은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다르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개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사업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경찰청 기동대 부지 복합 개발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지역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지역에 바로바로 흡입할 수 있는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지를 이제 국내 패션 의류 산업의 메카로 키운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마무리가 된다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쪽에 이제 동대문 패션타운과 좀 연계를 해서 그 후광 효과도 굉장히 크게 날 사업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연히 집가 상승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은 국립의료원 일대 개발 사업입니다. 이 지역을 이제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나하나씩 개발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들끼리 가서 누릴 수 있는 숙박시설도 들어가고요. 아니면 전시회장, 공연장, 식음료 시설, 우리가 힐링을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논스톱에서 그것을 모두 마무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리적인 위치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가 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율곡로가 이제 하나하나씩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 지역 지나가 봤지만 골목골목마다 너무너무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쓰러져 갈 것 같아서 저것은 언제 개발이 될까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 하나하나 개발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율곡로가 재정비되면 주변 건물부터 좀 높게 세워질 테고 하나하나 살기 좋은 동네로 탈바꿈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은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도 이러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못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만약에 세워진다면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울 사대문 도심 재생 사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심 재생 사업은 좀 노후화된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업인데 지금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낮은 건물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서 기업들이 다 상주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하나하나씩 변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종로 쪽은 살기가 매우 좋은 곳이다라고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가격 만나러 가볼게요. 공실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임대가 될까 좀 걱정 많으신 분들이 꼭 주목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종로구, 종로 5가 쪽에 토론 구조의 아파트는 과연 투자 금액 어느 정도가요? 네, 일단 매매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는 3억 1,800만 원에서 3억 4,800만 원 정도 예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희소한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를 말씀드리면 2억 8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되고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3,800에서 4,800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는 2천에 110에서 130만 원 정도 월세 굉장히 잘 나오는 곳이고요. 대출은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까지 신용도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1억 4,800만 원에서 1억 5,800만 원 예상되는 지역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투자 금액 살펴드렸고요. 무엇이다 궁금증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종로구 종로 5가 쪽 아파트 좀 투자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쪽이 아직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의 여지가 크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개발이 계속적으로 또 일어나고 있고 개발 가치 면에서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보실 때는 이 지역 자체가 1, 2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주변 편의시설도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멀리 있는 편의시설이 아닌 내 근방에 내가 직접적으로 살아갈 만한 나에게 편의를 줄 만한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 여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주차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집안에 편안하게 주차할 시설이 있는지 그래야지 나중에 임대 놓을 때 굉장히 편하게 임대를 놓으시거든요. 이런 부분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에는 주변의 잠재적 수요층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연금형 투자를 하실 때는 내 지역 그 근방에 월세가 잘 나오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셔서 오래도록 좀 효자 역할을 하는 매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도요. 꼭 유의할 점이 있기 마련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주의점 있다면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저는 어떤 매물에 투자를 하실 때는 꼭 나가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장 활동을 꼭 하셔서요. 내가 진짜 지하철하고 몇 분 거리 있는지 주변의 편의시설들은 진짜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꼭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팀장님과 함께 한번 임장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중심에서 임대 걱정 전혀 없는 종로구 종로 5가의 투룸 아파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과 두 번째로는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7호선 논현역 그리고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에서 토론 구조의 다세대 주택에 집중을 해볼 텐데요. 시세 만나볼게요. 약 4억 3,5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을 대표하는 지역 중 한 곳이죠. 논현역 쪽으로 가볼 텐데요. 강남대로 근처라서 입지적으로 굉장히 좀 누릴 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환경 어떨까요? 네, 정말 누릴 것이 많고요. 또 강남과 가까이, 강남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살아가시기에는 최고의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하철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논현역에서 한 5분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황금 노선인 9호선 신논현역도 한 5분 정도에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다라고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대로가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남대로 많은 분들이 차를 타고 한 번쯤은 지나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버스 노선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무려 140여 개의 노선이 있기 때문에 서울 전 지역 거의 다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곽을 나가실 때도 한 번에 이동 가능한 버스가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강남역 이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 편리 시설 면에서 최고입니다. 없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강남역 자주 나가지만 정말 이곳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병원부터 미용실, 먹는 것, 그리고 입는 것까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살아가실 때는 굉장히 편리함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조금만 가보면 테헤란로가 있는데 테헤란로도 정말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 직장인들 다 들어가서 근무를 할 텐데 그 직장인들이 이제 잠재적 수요층이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수요가 넘쳐나는 동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차병원 사거리가 의료 특화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외국인 관광객들이 의료를 누리러 그쪽에 많이 이동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병원도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상주하는 의료인구 자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우리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지역의 잠재적 수요층이라고 봤을 때 이 지역은 수요층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계속적으로 풍부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강남 지역이 가격이 올라도요. 계속해서 이 지역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일단 내가 살기가 편하고 또 투자 가치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논현역 주변의 투자 가치 어떨까요? 네, 논현역이 이제 강남 쪽이 있기 때문에 강남 쪽에 가장 큰 가치 있는 사업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국제 업무나 전시, 컨벤션, 스포츠, 문화 이런 마이스 산업을 성장시키자라는 목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대표할 만한 가장 큰 개발 사업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마무리가 되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3만 5천석 규모의 야구장 들어가고요. 숙박시설도 100, 200 이 정도가 아니고 900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수영장, 운동시설 잘 들어갈 것이고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회사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대자동차 그룹이 계획하고 있는 GBC 인재 빌딩이 최고 105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신사옥이 조성이 되면 그분들도 당연히 직주 근접에 깨끗한 집을 얻을 겁니다. 그런 분들 봤을 때도 굉장히 수요층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영동대로 복합 개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연계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동대로 지하 공간이 복합 개발이 됩니다. 주위에 이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줄 사업으로 미리 점쳐지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삼성역 사거리를 시작으로 이제 코엑스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규모고요. 지하 6층.
굉장히 대규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에 생기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철도 통합 역사 생기고요. 버스 환승센터, 공항 터미널, 주차장, 시민 편의 공간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길 예정입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지금 예상하건대 하루 유동인구가 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하죠. 저도 이제 60만 명 듣기만 했는데 정말 그 많은 분들이 한 곳에 모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철도, 지하철, 버스 노선까지 모이게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이제 허브, 대중교통의 중심지로서 각 지역의 인구들이 한 곳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9호선의 활성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호선은 많은 분들이 황금노선이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9호선이 연장 구간이 늘어날 때마다 그 연장 구간에 있는 집값이 굉장히 많이 치솟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9호선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제 이 지역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계속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급행 노선은 지금 신논현 지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의도나 김포공항까지 급행 열차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이제 직장인들의 수요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인 만큼 역시 호재도 큼직큼직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강남 지역의 부동산을 소개해드릴 때 가격부터 좀 먼저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논현동 쪽의 투룸 어느 정도가요? 일단 매매 가격은요, 이제 4억 3,5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는 3억 1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예상이 됩니다. 일단 월세 너무 잘 나오는 지역인데 월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세는 3천에 월 120에서 140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은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2억 1,5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예상되는 지역의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특별히 월세 기대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연락 주시면 이러한 가격적인 부분 조금 더 세세하게 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모두가 주목하는 지역일수록 전략을 세워서 저희가 매수에 나서야 할 텐데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보려는 매물 주위의 개발 가능성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너무 크게 멀리 일어나는 개발 가능성이 아닌 내 집 주위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집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멀리 있는 호재여 봤자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장 활동 하실 때 내 주위에 어떤 호재들이 일어나는지 직접 걸어서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그게 작은 호재인지 큰 호재인지도 꼭 따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개발 가능성을 왜 확인하시냐면 내가 그 매물을 1년, 2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오래 가지고 계시려면 분명히 호재가 일어나서 내 매물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집가 상승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필수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요층에 맞는 내 외부 시설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논현동 같은 경우에도 젊은 층 너무 많습니다. 강남역과 같이 이제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상권들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얻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특히 월세, 전세. 그래서 월세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젊은 직장인 분들의 수요층에 맞는 내 외부 시설을 잘 갖추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좀 세련된 인테리어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내 외부에 어떤 시설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젊은 층에게 눈높이에 딱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세 번째는 1, 2인 가구 수요층에 맞는 풀 옵션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사 바리바리 싸서 가시기 원하지 않잖아요. 몸만 들어가서 편하게 생활하기 원하기 때문에 안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셔서 내가 만약에 임대를 놓았을 때 그분들도 편리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임장을 나가 보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 부동산 주의 직접적인 호재 확인을 해보시고요. 강남구 논현동에서 함께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무료 세미나 1:1 상담도 준비가 돼 있는데 아래 정보 확인해 주시죠. 자, 최한희 팀장님께서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모든 것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떠한 궁금증도 모두 해결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연락 주신 다음에 이 시간 꼭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채워주신 최한희 팀장님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아래 전화번호 2가지 모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셔서 방송 중에 생기신 궁금증들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더욱더 유용한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